얘들아, 반가워. 반가워. 오늘 이제 이번 중간고사 앞두고 총정리 영상인데, 아무튼 총정리를 할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늘어지는 부분은 알아서 잘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총정리잖아. 일단 중간고사 범위를 보자. 중간고사 범위는 우리 상원이랑 모세는 따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 물질의 상태 변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메일로 보냈듯이 먼저 보냈듯이 이제 선생님 그 강의 리스트가 있어. 강의 이번에 올렸던 목록이 있단 말이야. 유튜브로. 그 연결되는 링크를 들어가서 그 강의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빛과 파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중간고사 앞두고 선생님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물질의 상태 변화 170페이지, 교과서 170페이지부터 빛과 파동인데 빛과 파동이 얘들아 뭐로 나뉘어져 있어? 빛과 파동.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파동은 지금 파동, 그러니까 파동 중에서도 파동과 소리로 나뉘어져 있거든? 근데 우리가 빛과 파동은 전부 다 아직 나가지 못했어. 보면은 뒤쪽에 쭉쭉쭉 반사, 거울, 렌즈, 굴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파동. 여기 지난주에 나갔지. 기억나죠? 뭐 파동이 이렇게 흔들린다 뭐 이런 거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여기까지 나가고 요 뒤에 보면 소리. 234페이지 소리. 여기는 나가지 않았어. 우리 중간고사는 어디까지라고? 233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여기부터 물질의 상태 변화 170부터 233페이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소리 부분 아니야. 공부해도 소용없어. 자, 물질의 상태 변화. 봅시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물질. 물질이 뭐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지. 심지어 우리 피부와 우리 뭐 마시는 공기 다 물질이죠. 모든 걸 물질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근데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야. 상태를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자. 1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 뭡니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지금 첫 번째 대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체, 액체, 기체죠. 이 세 가지 상태로 얘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렇죠.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뭐 물로 설명을 하죠. 물은 액체 상태지. 근데 얘네가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해. 고체 상태인 얼음, 또 기체 상태인 뭔가 수증기 이런 게 되기도 하죠. 얘네가 서로 이제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 상태마다. 고체 상태일 때 특징이 있고 액체 상태의 특징, 기체 상태의 특징.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기체 상태는 누르면 부피가 줄어든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각 상태별로 이제 모형으로 나타낸 거지. 기체 상태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야. 공중에 뜨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여기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야.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진동한다고도 표현하고 움직인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기체 상태로는 가만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액체 상태는 역시 움직이고 있어. 보면은 이렇게 있지. 움직이고 있지만 기체 상태만큼 많이 움직이진 못하죠. 고체는 완전히 꽉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게 고체. 각 특징들 잘 짚고 넘어가고. 근데 얘네가 상태가 이제 서로 다른 상태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른 고체의 특징, 액체의 특징, 기체의 특징이 다 존재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냐? 아니라는 거야. 물이 영원히 물로 존재하냐? 아니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물질들이 상태가 서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변화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쭉쭉 보세요. 이거 단어가
용어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 3개 정리를 해놨네. 여기 보면 185페이지 보면은 얘네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치? 기체, 액체, 고체.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을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 응고. 응고는 흔히 이제 뭐 우리가 표현할 때 얼음을 예시로 들 때 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이제 드라이 아이스. 너네 막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 가면은 늘 보이는 그 드라이 아이스. 기체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서 없어지죠. 그 과정을 승화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드라이 아이스는 CO2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던 애를 바로 고체로 한 거거든. 그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둘 다 승화예요. 승화. 그리고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그걸 융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녹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언다 녹는다는 이제 되게 이제 얼음, 물 이런 물 H2O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 아무튼 우리가 편하게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무슨 현상? 기화. 뭐라고 해? 이런 건 우리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 증발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렇게 상태가 서로 변하는데 얘네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 얼음이었는데 나 물 될래. 나 물이었는데 갑자기 나 수증기 될래. 이런 식으로 변하느냐? 그런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 변화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열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야. 열 에너지라는 건 열에 의한 에너지인데 이제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기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힘 그런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열이라는 건 그쵸 온도에 의한 에너지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책에서 다루진 않는 얘기지만 절대 온도가 있어. 절대 온도. 절대 온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상대 온도라고 하나? 온도가 있어. 우리 쓸 때 뭐 몇 도냐? 너 요즘 기온이 몇 도야? 요즘 5월 갑자기 더워졌다가 살짝 추워졌다 그러는데 뭐 요즘 온도가 20도야. 하면 20도 하고 동그라미 C 이렇게 하죠. 셀시우스 해가지고 이게 섭씨 20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0도가 돼도 이거의 기준은 0도, 물의 기준이야. 물이 어는 기점. 0도라는 게 물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0도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얼더라. 0도 위로 올라가면 물이 물 상태로 존재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상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 요거는 뭐랄까? 이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 정말 절대적인 열 에너지와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 되면은 이거는 켈빈이라고 하고 0K 이렇게 쓰거든. 뭐 20K. 우리가 쓰는 0도 일반적으로 0도 이거는 273.15 켈빈이야.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0 켈빈이라는 건 요 섭씨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낮은 온도야.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하면 273.15 마이너스 273.15도 요 정도 되는 건 거죠. 암튼 0 켈빈이 되면은 열 에너지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어. 우리가 지금 겨울 되면 춥지 고체가 되는 것 같지 다 어는 것 같지. 그치만 사실 여전히 열 에너지는 존재해. 그치만 0 켈빈이 딱 되는 순간 0이야 0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상태로 존재할 때 이제 열이 되게 중요하잖아.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건데 0켈빈이 딱 되는 순간 모든 분자나 입자들이 움직임을 스탑해. 왜 그래? 에너지가 없거든. 에너지가 없어서 모든 게 멈추는 온도가 0켈빈. 0켈빈입니다. 알아두세요. 뭐 나중에 나오는데 뭐 엄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온도라는 게 열 에너지라는 게 실제로 이런 상태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뭐야? 이전보다 더 많이 갖게 됐다는 거잖아. 밖에서 흡수를 하면서. 밖에서 막 흡수를 했어.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 더 에너지가 많아졌어, 얘들아. 너네가 자고 일어나서 밥을 막 먹었어. 에너지가 충전됐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막 생기면 움직이려고 해. 움직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측정하는 실험들 있고, 이제 요 그래프 진짜 중요하지. 이게 고체 상태에서부터 기체 상태가 되는 과정은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과정이라고?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점점 더 갖게 되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라는 애들이 결국 뭐야? 열 에너지로 인해서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야. 고체, 열 에너지가 제일 없어. 세 가지 상태 중에. 그러다가 열 에너지를 조금 받으면 그게 액체가 되고, 그러니까 받아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받으면 그게 기체가 되는 거야.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더워. 서로 떨어져. 추워서 붙어 있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 더운 여름에 누가 끈끈하게 딱딱 붙어 있어. 생각해봐, 얘들아. 막 너네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누가 갑자기 누가 갑자기 주한이가 막 뛰어놀다가 애들이랑 뛰어놀다가 야 일로 와봐 다 붙어 해가지고 다 붙어 있으면 준이랑 상원이랑 모세랑 다 같이 붙어 있어? 산이랑 땀난 채로 서로 이렇게 막 살 부대끼면서 막 이렇게 붙어 있을 애들이 있어? 없지. 없는 거야. 더우니까 떨어지고 싶은 거야, 기체는.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이게 온도 그래프거든. 시간에 따른 이제 열 에너지를 계속 줬을 때 열 에너지를 계속 줬을 때 이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있어. 이 구간에는 계속 열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도 멈춰. 온도가 일정해. 왜 그럴까? 열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받은 애는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럴까? 여기도 멈춰. 멈춘다는 게 실제로 뭐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 왜 그럴까? 이때 열 에너지를 안 준 게 아니거든. 계속 똑같이 주고 있었는데 어떤 구간에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까? 요거는 강의를 참고하세요.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던 강의 있죠. 열 에너지 상태변, 열 에너지 상태변화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그 강의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흡수하는 상태변화죠. 반면에 이제 넘겨서 194페이지로 한 번에 왔는데 흡수가 있으면 뭐야? 방출도 있다. 방출이 뭐야? 내보내는 거야.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내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보내는 건 거고 얘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 근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주변에서 뺏어가는 거야, 열 에너지를. 예를 들어 888 끓인 뭔가 따뜻한 차를 들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갔어. 그럼 얘 어떻게 돼? 따뜻한 차가 금방 식어버리지. 열 에너지, 이 차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야, 주변 공기한테. 오케이? 방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내보내는 거든지 주변이 뺏기는 거든지 암튼 내가 가진 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레스.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실 이제 움직임이 에너지가 적어지잖아. 그전엔 에너지가 막 많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기체 상태로 막 돌아다니다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움직임이 둔해져. 그러다 어느 순간이 오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요 또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이 딱 되는 순간 온도가 또 멈췄다가 다시 훅 내려가면서 액체라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그러다가 또 에너지가 이렇게 액체 상태는 기체만큼 움직이지 않죠. 훨씬 사이도 가까워졌고 추우니까 우리 좀만 붙자. 좀만 붙은 건 거야.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열 에너지를 점점 뺏기지. 점점 추워져. 그러다가 또 어떤 구간, 요 온도가 멈춰있는 요 구간을 거친 다음에 완전히 고체가 돼. 아, 우리 추워. 다 붙어버려. 완전 다 붙자. 해서 붙는 상태가 되는 거야. 요 사이에 멈춰있는 이유. 요거 역시 아까와 같은 그 영상. 그 강의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요거 위에다가 선생님이 걸어줄게. 요 위에다가 I 모양. 여기 이렇게 I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친구. 아마 이렇게 설명 나올 텐데 요거 누르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결국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정리하면 물질이라는 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게 뭐야?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 상태 뭐 고체는 딱딱하죠. 대부분 이렇게 딱딱 입자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고 뭐 액체는 뭐 좀 흐물흐물하고 기체는 뭐 두면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 있고 요 세 가지 상태는 서로 변할 수 있어.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변하는데 이 세 가지가 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 그래? 그냥 뭐 주변이 추워졌으니까요. 요딴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요딴 식으로 네, 좋은 말을 써야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거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운 순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알겠지? 밖에 나가서 똑똑한 척 할 때 그때는 그치. 내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써도 돼. 아, 추워지니까 얼겠지. 뭐 또 막 물질의 상태 변화, 막 열 에너지 쓰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똑똑한 척 한다고. 그치만 우리는 암튼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을 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중간고사는 다 객관식이에요. 근데 이제 너네 이거 끝나고 나서 아, 맞다. 그때 시험 봤었지, 구술로. 네. 암튼 기억하세요. 열 에너지.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 상태는 서로 변하고 이 변하는 이유에는 열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이해가 한번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상태 변화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막 변하니까 그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는다는 거야. 이런 집 안에서 이런 데도 이제 에어컨 뭐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또 뭐 기와를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드라이 아이스를 왜 넣는 건지 뭐 이런 파라핀 이런 뭐랄까 이런 게 있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열 치료하는 게 있고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는 그 과정 뭐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뭐 이걸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단원 대단원이 끝났어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끝났고 자, 그 다음 빛의 파동. 빛과 파동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 빛이 파동의 일종이에요. 그게 답이었고 메일 안 보낸 친구들 많았더라고. 그치 얘들아. 선생님이 보내라고 하는 건 바로바로 보내세요. 안 보내면 그게 안 돼. 다 과제 점수가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빛. 안 보냈던 애들은 다 안 들어갔어. 안 보내는 애들은 쭉 안 보내더라고.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반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스스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빛. 물체를 보는 과정. 얘기했었지, 그치? 물체를 본다는 거는 우리 눈에 지금, 너네 눈에 이 화면 속에 빛. 여기 파란색 박스가 보이지? 여긴 흰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청록색, 뭐 여긴 검정색,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뭐 화면 바깥에 주변의 풍경도 다 보여.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다?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 단어는 아직 단원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 마저 진도를 나가고 단원평가를 볼 거예요. 보인다는 건 결국 뭐야? 선생님이 여기 지난번에도 출연했지만
여기 보이나? 이 친구. 이 스탠드거든. 되게 오래 쓴 스탠드인데 이 스탠드에서 나온 빛이 얘를 땅 여기로 촥 때려. 얘가 반사시켜서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건 거지. 스탠드에 빛이 나와서 또 카메라에도 들어가는 건 거지. 카메라도 들어가.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보는 과정이라는 거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거야. 그래서 뭐 색깔도 얘기했었죠. 뭐 빛의 색, 삼원색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지? 광원. 빛을 스스로 내는 애들은 직접 거기서 나온 빛을 보지만 아닌 애들 있죠. 근데 이 책은 스스로 빛을 낸 앤가? 그래서 보이는 건가? 아니죠. 스탠드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켜서 이 부분은 흰색을 반사시키고 이 부분은 뭐 검정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사는 아닌데 근데 뭐 빨간색을 반사시키고 뭐 초록색을 반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인다는 거. 그래서 뭐 빛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설명을 그때 다 자세하게 했었죠. 그리고 빛은 색깔 실제로 이제 색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아닌 이상 색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 가지 색, 모든 빛은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빛도 삼원색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색도 삼원색이잖아. 되게 신기하네.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건가? 왜 세 개를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생각을 하실까, 그치? 친구들끼리 셋이 있으면 약간 뭐 한 명 따돌림 당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세 명의 세 개의 완전함을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셨나? 암튼 빛은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우리 눈에 그것들이 적절히 섞이면서 여러 가지 색상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막 여러 가지 실험한 거 선생님 혼자 실험을 했지만 그런 영상들을 첨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인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 얘들아. 기억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 선생님 영상 다시 봐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화면들,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 선생님 핸드폰 화면, 모든 화면, 이런 화면들 안에도 그런 빛의 삼색을 이용을 해서 적절히 섞어서 색깔을 낸다는 거야.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주로 파란색이 많이 사용되겠지. 근데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어떻게 돼? 노란색, 빛의 삼원색은 RGB, 레드 블루 G구나. 레드 그린 블루란 말이야. 그니까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어떻게 돼? 뭐 세 개 중에 없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섞는 거지, 그치? 그럼 빛을 적당히. 그러면 여기 부분 노란색 부분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너네 적당히 섞여서 들어가. 그렇게 빛을 내 너네가. 그래서 빛을 내서 노란색이 나는 거.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식이야. 그럼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주로 섞이겠지. 흰색 부분은 생각해보세요. 암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눈에 빛과 색깔들이 볼 수 있다는 거, 보인다는 거. 자, 저 이제 거울이 만드는 상. 거울은 이제 빛을 뭐 하는 애야? 땡땡. 반사시키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반사를 시키는 건데, 그때 보면은 거울이 반사를 시킬 때, 이제 거울 같은, 이제 거울은 평면 거울, 뭐 블록 거울, 오목 거울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평면 거울. 이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랄까? 거울과 이 면 사이에 딱 법선이라는 90도 선을 딱 그어봤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이 그래서 똑똑똑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를 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런 규칙에 따라서 반사를 시킨다는 거야. 막 똑같은 빛을 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막 얘는 요렇게 가고 막 얘는 요렇게 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평평할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울퉁불퉁할 경우에는 조금 뭐 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죠.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근데 여기 지금 기준은 평면 거울, 부드러운 거울이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된다는 거, 반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빛이 반사될 때는 우리가 봐봐 눈에 보기에 이제 토끼라는 애가 보이잖아. 이 토끼는 분명 어디에서 광원이 있었어. 광원에서 빛을 받았을 거야, 그치? 빛을 받은 게 또 얘 토끼한테 가서 토끼가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거울을 땅 때려. 그게 내 눈으로 들어오겠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상이라는 건
실제로 그 물체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니라 물체가 그러니까 거울로 반사돼서 볼 때 실제로 우린 거울을 보고 있는 거지 물체를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물체가 실제로 그 위치에 있어 보이는 거. 너네 막 옷가게 같은데 가끔 막 커다란 옷가게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벽면이 막 거울이고 이래서 막 더 깊이 막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적 없었어? 집 안에 커다랗게 한쪽에 거울 같은 걸 놓잖아? 그러면은 되게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건 거야.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물체는 여기 있어. 우리가 물체를 직접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거울로 반사돼서 보면서 상이라는 거. 실제로 있진 않지만 실제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물체의 모형을 상이라고 해. 그래서 이 상의 모형은 요 반사돼서 들어온 요 빛들을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이어서 맞춰. 안타깝게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아무튼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이건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냥 이제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그 실험을 하면서 그때 수업을 같이 했었지. 영상에서 영상 줌 수업할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렌즈. 아까 이제 거울은 반사야. 빛의 반사. 렌즈는 뭘까? 굴절. 빛이 꺾인다는 거야. 원래 들어왔던 그 빛이라는 건 원래 직진성이 있어. 그 빛의 특징 중 하나인데 앞에 나오지만 빛은 그냥 직진해서 가. 한번 나오면 그 방향으로 하면 쭉 가. 어지간하면 일이 없으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막 뭐 렌즈가 있거나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건데 직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달라 보이는 거, 뭐 물 안에 달이 들어가 있으면 달이 되게 짧아 보이고 이러잖아. 이런 현상들, 볼록 렌즈, 거울 렌즈, 뭐 오목 렌즈, 뭐 안경에 쓰고 뭐 이런 이제 렌즈들이 있다는 거. 렌즈들 이런 특징들이 있고, 요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저 이거는 앞에 거울도 초점 맞추고 막 그런 상의 잡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이제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다뤘어. 자, 그래서 이런 거울마다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 파동에 대한 거는 방금 지난주에 했으니까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되게 단어들이 여러 용어들이 모르는 게 많이 나와. 그치? 모르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는 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파동이라는 건 진동이야, 진동. 진동이 전달되는 건 건데 어떤 매질, 전달해주는 물질이 분명히 있는 건 거지. 그래서 근데 그 매질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말소리가 너네 이 핸드폰에 들어가서 녹음이 된 다음에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나와서 너네 귀로 들어가지. 이게 뭐야? 다 선생님 말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음파가. 이 음파 누가 전달해? 공기가 전달하죠. 지금 선생님 입으로부터 나와서 선생님 목에 있는 성대, 목을대로부터 나와서 핸드폰에 들어가고 그게 또 너네 귀로 지금 들어가기까지 공기중을 주로 거치죠. 뭐 기계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질이라는 게 있고 매질이라는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다. 그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뭐 파동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파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횡파, 종파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이제 소리부터는 다음 이후에 나갈 거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233페이지까지 중간고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웹엑스로 수업을 할 때 계속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 질문을 해. 중간고사 전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뭐 이해 안 되는 거 다 질문하시고 문제 풀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